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오래된 제 사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누군가에게 필리핀 망고를 한국에 수출하면 괜찮은 사업이 된다. 현지에 공장만 있으면 된다. 한국 팔로만 확보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필리핀 망고가 나쁘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필리핀 망고를 좋아하고 그 망고로 오랫동안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좋은 망고와 돈이 되는 망고, 사업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직접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고 사업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있다면 기대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부터 확인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정리해 봅니다. 약 13년 전 2014년 저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망고 톨링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지에서 생산된 망고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선별하고 검역 처리 포장 등 수출에 필요한 과정을 담당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공장을 운영했고 사업이 잘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창 물량이 많았던 시절에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필리핀 망고 가운데 상당한 물량이 저희 공장을 거쳐 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사업이 계속 잘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결국 시장이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저 역시 그 변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망고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는 필리핀에서 블랙 타이거 새우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필리핀산 블랙 타이거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과 태국을 중심으로 화이트 새우 생산과 공급이 크게 늘었고 필리핀 현지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그 상품의 사업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험은 이후 망고 사업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됐습니다. 망고 수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잔류 농약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좋은 망고를 사느냐, 나쁜 망고를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의 잔류 농약 기준에 맞춰 산지에서부터 약재 사용과 살포 시점, 수확 시기 등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산 망고에서 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해소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제품은 2023년 생산 필리핀산 망고였습니다. 제가 당시 다바오 현장에서 겪었던 상황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농약 문제 이후 다바오 지역의 한국행 망고, 수출이 상당 기간 사실상 막히다시피 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량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산지의 생산관리 구조입니다. 제가 다바오에서 망고를 취급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망고 나무만 보고는 절대 모릅니다. 처음 현지 농장에 가는 분들은 나무에 망고가 많이 달려있고 과일이 깨끗해 보이면 좋은 농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출용 망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농약을 언제 사용했는지, 마지막 살포가 언제였는지, 수확 시점은 언제인지, 열매의 성장과 속도 상태가 어떤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확하고 나서 검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 단계에서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던 당시에 산지 현지 공급업자들은 망고를 전문으로 하고 직접 살포와 생산 관리에 깊이 관여하는 큰손들이었고 공장 측에서도 아무 농장이랑 거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산과 농약 사용까지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경험 없이 현지 시장이나 농가에서 망고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이 부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민다나오 지역에서도 과도한 농약 사용과 살포 관행이 수출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4년 민다뉴스 보도에서 현지 업계 관계자는 망고 생산 과정에서 살포업자 중심의 구조와 수출국 잔류 농약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농약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수출용 망고를 위해 생산 관행과 공급망 품질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와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망고 사업을 검토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것은 대부분 원물 가격입니다.
현지에서 1kg에 얼마에 사서 선별비 얼마, 포장비 얼마, 항공이나 해상 운임 얼마, 한국에서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다.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해보면 원물 가격만 가지고 계산한 손익표가 가장 위험합니다. 망고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크기, 당도, 숙도, 색깔, 외관, 병충해,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상품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제가 다바오에서 사업할 당시 체감했던 공급 구조에서는 여러 농가와 공급자를 통해 물량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량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균일한 품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아무 과일 하나 사더라도 깔끔하고 규격에 맞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품질과 규격을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출자는 수천 박스, 수만 개의 망고를 그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불량률은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덜 익어도 안 되고 외관이 나빠도 안 되고 한국 도착 후 숙성 타이밍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출발할 때 멀쩡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국 도착 후 며칠 동안 어떻게 익어갈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망고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싸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같은 품질을 계속 공급받을 것인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처음 몇 번은 운 좋게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어도 사업으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망고 가격도 사업성을 좌우합니다. 개별 소비자 경험을 전체 시장 가격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지에 산다고 해서 원료가 항상 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농산물 사업에서 현지니까 싸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 중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수출용 망고는 최고의 가격을 주고 사입을 합니다. 일반 시장에서 파는 망고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싼 망고 가격 보고 가격을 측정하면 벌써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업은 우리 상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쟁국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망고 공장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필리핀 망고가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는 특유의 향과 단맛 때문에 좋아하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카라바오 망고 자체의 맛과 상품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댓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태국 망고가 크고 품질이 좋다는 분도 있었고, 베트남에서 먹은 망고가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가 가장 맛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고는 품종도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도 다릅니다. 따라서 태국 망고가 무조건 더 맛있다, 필리핀 망고가 무조건 더 맛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맛뿐 아니라 가격, 규격, 공급량, 연중 공급 안정성, 잔류 농약 관리, 선별 시스템, 물류비, 클레임률을 모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식 자료를 보면 태국 망고의 한국 시장 공략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태국 망고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고 태국에 대해 한국 망고 수출액은 약 29억 3천만 바트로 전년보다 132.7%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태국 망고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국 망고 시장을 태국이 완전히 독점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합니다. 필리핀 망고 역시 여전히 생산되고 있고 2026년 필리핀 측에서도 한국 시장을 필리핀 망고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핵심 조건으로 한국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 MRL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없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경쟁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망고 사업을 하면서 자꾸 과거 새우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약 25년 전 저는 필리핀산 블랙타이거 새우를 한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필리핀산 블랙타이거가 가격이나 상품성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이 변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등의 양식 산업이 커지고 화이트 새우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필리핀산 원물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결국 시장의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그때 저는 꽤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정 나라가 지금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품목이 지금 돈이 된다고 해서 5년 뒤에도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망고 역시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가 맛있는가?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 수출 사업이 현재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사업자는 두 질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에게 지금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필리핀 망고를 한국으로 보내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바오에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한국에 판매처만 있으면 됩니다. 저라면 가장 먼저 사업계획서의 매출 예상보다 공급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농가는 누가 관리하는가? 농약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가? 한국 잔류농약 기준에 맞춰 사용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가? 수확 전 안전기간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가? 농가별 물량과 품질 편차는 누가 책임지는가? 선별 과정에서 실제 상품 화율은 몇 %인가? 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수출이 일시 중단됐을 때 공장 고정비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 운송 중 과수기나 부패가 발생했을 때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 도착 후 숙도 관리는 누가 하는가? 대형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반품과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가? 환율과 항공, 해상 운임이 변해도 마진이 남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사업 제안을 받을 때는 항상 좋은 이야기부터 듣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다. 한국에 시장이 있다. 농장은 이미 준비돼 있다. 공장만 만들면 된다. 그러나 진짜 사업은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농약이 검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 검사가 강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물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망고 절반이 규격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도착 후 한꺼번에 익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아직 투자할 단계가 아닙니다. 댓글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사업한 한 교민분이 세무당국의 장기간 현장 실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업종은 망고와 전혀 달랐지만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래 사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행정, 인허가, 인력관리, 거래처 관리, 현지 관행, 정책 변화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해외 사업은 인터넷으로 원물 가격 검색해서 필리핀 매입가에서 한국 판매가를 빼면 예상이익인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가 결국 사업의 경쟁력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는 감정적으로 이제 필리핀 망고는 어렵다는 표현이 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여러 문제를 겪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망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망고를 매입해 한국으로 보내는 구조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과거보다 더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농장 단계부터 관리하고 약재 사용을 기록하고 수출국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선별과 숙도 데이터를 축적하고 물류와 한국 유통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 정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다바오 지역의 망고 생산량은 3752.56톤으로 지역 과일 생산에서 바나나 다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즉 다바오의 망고 생산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망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망고를 국제시장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도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 바뀝니다. 새우에서 한번 겪었고 망고에서 다시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외 농산물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특히 해외에서 오래 사업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현지에 있는 누군가의 말, 화려한 농장 사진, 공장 사진, 몇 번의 성공적인 선적, 한국 바이어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큰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농산물은 한 번의 성공적인 선적이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품질을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까지 계속 보낼 수 있어야 사업입니다. 필리핀 망고가 나쁜 과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의 맛과 장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망고와 좋은 사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농산물 사업은 현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농약 관리, 선별, 검역, 숙도 관리, 물류, 통관, 한국 시장 유통, 클레임 처리까지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손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필리핀 망고 사업을 권유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거 누군가들이 겪었던 큰 손실과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망고 공장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산지 농약, 검역, 품질, 물류, 판매까지 전체 공급망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